집안의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돌잔치는요. 그 돌잔치를 준비하는 준비에 마음이 들떠야 할 부모님들이 기분이 울상이 됐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2011년부터 최근까지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던 업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돌잔치 찾아오는 분들에게 답례품을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답례품 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답례품을 파는 온라인 카페였습니다. 가성비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카페에 대한 피해 건수가 3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어허. 주문한 물품이 배송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급기야 지난 8월 29일에는 갑자기 이 카페에서 공지글을 올리는데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피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이 돌잔치 답례품은 뭐 여러분 한두 번쯤은 돌잔치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꽤 비싼 가격의 답례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잔치 가서 또 이렇게 축의금도 내고 하니까 그 답례품 하나 받는 쏠쏠한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잔치를 준비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답례품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 축하객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답례품을 만드는 공급하는 업체가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다는 공고를 냈다니 대체 김복준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하면서 남편도 아마 실직을 하게 되고 뭐 이 본인이 운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요 후순위 주문 받은 거를 꼭 유사수신행위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예. 선순위 받은 그 계약을 후순위 받은 사람들 돈으로 사가지고 메꿔주는 형태. 그러니까 돌려막기 형태로 나름대로 꾸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결국은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가 너무 넘어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 나 이제 그만합니다 하고 빠져버리는데 그러면 후순위로 돈 답례품 사고자 입금했던 사람들은 전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 신고 건수는 3건이 접수됐다고 하지만 일단 돌잔치에 뭐 전국적으로 이게 또 유명한 업체였다면 답례품 업체였다면 홍수민 아나운서 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돌잔치 답례품 사기 사건이란 이름으로 이제 뭐 피해 사실을 알려주세요라는 이제 글까지 올리는데 여기에 이제 등록된 피해자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자분들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 모임의 피해자분들끼리 모임의 카페를 지금 결성하셨대요. 그래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이제 앞서도 뭐 우리 김복준님 잠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잘 나가던 업체 뭐 가성비도 좋다고 입소문도 많이 났다면서요. 근데 왜 돌연 중단을 했을까요? 이분이 자신이 왜 이렇게 돌연 중단을 하고 이 주문품들을 내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본인이. 근데 이 글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편이 실직을 했다는 건데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남편이 실직을 해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답례품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돈으로 그 답례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그 주문을 해서 받은 돈을 생활비조로 자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이미 받아서 주문 대금이 있는데 그 대금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문이 필요한데 사실은 다음 주문을 많이 받으려면 금액을 싸게 내놓은 거예요. 원래는 뭐 다른 업체에서 뭐 한 10,000원에 하는 답례품을 우리는 8,0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는 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8,000원으로 운영이 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적자가 쌓이고 적자만 쌓인 게 아니라 돈 받은 걸로 또 생활비에 쓰고 융통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폐업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주문을 받은 거 가지고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이 딱 맞네요.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돌려막기라고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돌려막기를 하려면 빨리 주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상가로 그 글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올 거니까 10,000원짜리를 이제 8,000원에 후려치기로 올린 거죠. 그래서 가성비 좋다는 소문이 났군요. 싸니까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 사람들을 받아서 선순위 받았던 사람들 물건을 해주고 네. 이 악순환이 지속되니까 빚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게 처음에는 손님을 끌기 위해서 가격을 한껏 낮춰놨는데 네. 그때부터 못 입소문이 올리죠. 돌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다시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여기 가면 가성비 엄청 좋대. 이 가격에 이걸 살 수 있다는 거야. 정말 영희 엄마는 여기 가봐. 야 정말 좋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몰려드니까 점점 이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가격 못 올리겠는데 올리다가 큰일 나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돌잔치를 준비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 터진 일일 겁니까? 피해자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 자체가 기간 자체도 좀 한 지가 오래됐어요, 원래. 그분 자체가 10년 가까이 이제 그 답례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믿고 이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분 자체가 아이 이름을 걸고 그 카페를 운영한 거기 때문에 다른 의심은 저희가 솔직히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애기 엄마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기 엄마고 하니까 이제 뭐 사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죠. 네, 똑같이 돌잔치도 겪어보고 다 이제 애기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누가 애기 첫 생일에 선물 드리는 걸로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직 돌잔치가 내년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진짜 허 소장님, 네. 이 어머님 말씀이 딱 다가오는 게 그 업체도 아이의 이름을 걸고 그 업체를 운영했고 또 정말 이 경사스러운 축하스러운 돌잔치에 설마 사기칠까 이런 생각하셨대요, 진짜. 아, 정말 그 목소리에서 지금 너무 당황하고 속상한 게 다 맞아요. 들리잖아요. 네. 사실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물을 때 어릴 때는 너 부모님 이름 걸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렇죠. 똑같이 네. 결혼하고 나면 아이 이름 걸고 한다는 것은 진짜 거짓말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네. 특히 답례품 이제 사기를 당했다. 그럼 현장에서 오신 분들에게 답례품을 못 드릴 때 네. 사실은 제가 답례품 사기를 당해서요 라고 말하기도 알 수 사실 없잖아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으신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진짜 듭니다. 네. 혹시라도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답례품이 이 준비하는 게 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게 돌잔치라는 게 꼭 초대하고 싶은 분만 초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또 그렇게 치면 액수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에이 뭐 그 정도 액수면 뭐 다른 업체에 구해서 또 하지. 이거요, 김복준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아니 한 번쯤 돌잔치를 해보신 분은요. 그럼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액수가 적고 많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오히려 작은 걸 가지고 사람 장난쳐서 당황하게 만드는 게 더 괘씸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지금 보니까요. 네. 현재 확인된 피해자 모임에서 이제 발표한 거잖아요. 네. 확인된 피해자가 한 300명. 세상에. 피해 금액은 한 7천만 원 상당이라고 세상에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 판단할 때는 지금 피해자 모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 돌잔치 있는 분들 미리 입금한 분들 이거 나중에 나서면 아마 이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늘을 수도 있을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이분이 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2011년도에 오픈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7년 차 건데 그러네요. 29일 오전까지도 물품 주문 접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약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아하.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죄질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불량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앞서 이 업체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글을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에 올린 다음에 그 문장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던데 이게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돌은 정말 내 아이에게는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요. 엄마 아빠가 이 돌아에 대해서 또 갖는 감정이 달라. 내가 1년을 이 아이를 키웠고 그동안 서로 고생했고 맞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정말 엄마 아빠가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다. 아이도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를 온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맞아요. 축복해주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의 처음 생일이고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에 이러한 사기 같은 것들이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모님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맞아요. 아픕니다. 제가 제 친동생이 네. 이 돌 답례품은 아닌데 아이 성장 앨범 사기를 당했어요. 앨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했던 게 내 아이가 크면서 딱 한 번밖에 찍을 수 없는 그 시기에 이것을 찍지 못했다는 것도 마음 아프고 사기를 당한 본인을 굉장히 자책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 뭐 된지 여부는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만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이런 소액으로 민사사건을 같이 하는 것도 애매하고 네. 결국은 그냥 막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마음 아파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이 피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네. 지금 우리 최담희 변호사님요. 지금 시청자분들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뵀는데 그 동생분 사연을 다시 떠올리니까 지금 울먹울먹 너무 힘드셨나 봐요. 동생분이. 생각해보세요. 돌잔치 때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헌신적으로 축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순간이 담긴 사진, 그 돌사진 앨범을 사기를 당했으니 이 최담비 변호사님 동생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이한테 이 죄스러운 마음, 부모로서 죄스러운 마음 가졌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지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업체 뭐 지금 뭐 잠적인 상태로 지금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잠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경찰 조사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 아마 피해자들 모임에서 어느 정도 합산되면 네. 경찰이 이제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명백히 뭐 사기 행위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 들어가면 뭐 이 사람들을 뭐 검거해가지고 뭐 처벌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처 같은 거죠. 그게 어떤 형태로 치유가 될 건지. 뭐 경찰이 단지 저분을 잡아다가 형사처벌하는 걸로 뭐 이 피해분들이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돌잔치 준비해 보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준비하시는 분들을 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요. 부모님들은 돌잔치 준비할 때 그냥 뭐 일주일 뚝딱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 다 세우고 초대할 분 다 목록 적어가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돌잔치 스토리도 만들고요. 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 돌잔치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이 업주분 방송 본다면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 받으러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